시어머니, 이제 요양원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며느리 미선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속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저는 올해 66인 박정순이라고 해요. 서울 강남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혼자 아들 하나 키워냈어요. 남편은 아들이 중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죽도록 일해서 아들 민수를 서울대 공대까지 보냈어요. 민수는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미선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죠. 미선이는 서울 강남 출신의 대학 동기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참았어요. 결혼식 때부터 이상했어요. 미선이 어머니가 저한테 대놓고 말하더군요. 정순 씨, 우리 미선이는 원래 더 좋은 조건의 남자들도 많이 만났는데 민수를 선택한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참았어요. 결혼식 날인데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신혼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강남에 전세 보증금을 다 대줬어요. 2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었죠. 분식집 팔아서 마련한 소중한 돈이었는데 아들 잘 살라고 다 내줬어요. 결혼 후 석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미선이 태도가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머니 하더니 어느 날부턴 시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차갑게 말이에요.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며느리한테 안부 전화를 걸었는데 미선이가 받더군요. 여보세요? 미선아, 나야. 오늘 저녁에 집에 놀러 가도 될까? 아, 시어머니. 오늘은 좀 곤란해요. 친구들이 와요. 그럼 내일은? 내일도 바빠요. 그냥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요? 친정 어머니가 딸 집에 가는데도 미리 연락해야 하나요? 뭔가 이상했지만 참았어요. 그 다음 주에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집에 좀 놀러 가도 될까? 어머니, 미선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들까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서운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민수가 혼자 제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참 어두웠어요. 어머니, 죄송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미선이가. 어머니께서 자주 오시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민수가 말을 머뭇거리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뭐라고? 지금 사시는 집이 너무 크시잖아요. 혼자 살기엔 관리도 힘드시고.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나가라고요? 민수야, 엄마가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어머니, 미선이가 임신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조용한 환경이 필요해서요. 임신 소식을 들으니 기뻤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 때문에 할머니가 이사를 가야 한다고요? 그럼 엄마는 어디로 가야 하는데? 어머니, 요즘 좋은 실버타운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실버타운이라니요.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분식집으로 평생 벌어먹고 살던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돈은 어떻게 하고? 어머니 집 팔면 되잖아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집을 팔라고요?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소중한 집을 말이에요. 민수야, 이 집은 엄마가 아빠 없이 너 혼자 키우느라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야. 추억이 담긴 집이라고. 어머니, 지금은 이런 정서적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요? 제가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게 비현실적이라는 뜻인가요? 그때 미선이가 들어왔어요. 배가 조금 나온 걸 보니 정말 임신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차가운 인사말과 함께 미선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미선아, 축하해. 몸 조심해야 해.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민수 오빠가 말씀드렸죠? 뭘? 이사 말씀이요. 미선이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는 신혼인데 시어머니께서 너무 자주 연락하시고 찾아오세요. 남편이랑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미선아, 나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에 집중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까지 챙겨드릴 여유가 없어요. 제가 언제 챙겨달라고 했나요? 그냥 가끔 얼굴 보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미선아, 엄마는 너희한테 패 끼칠 생각 없어. 그냥 가끔 얼굴만 보고. 어머니, 그런 게 패예요. 저희는 젊은 부부고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 순 없어요.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미선이 말이 맞아요. 저희는 이제 독립해야 해요. 독립이라고요? 아들이 결혼했다고 어머니와 독립해야 한다고요? 민수야, 엄마가 언제 너희 일에 간섭했어? 어머니, 간섭하지 않으셔도 계시는 것만으로도 부담이에요. 계시는 것만으로도 부담이라니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그때 미선이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어머니,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는 어머니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요? 제가 없어야 제대로 된 가정이라고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아들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라니요. 알겠어. 내가 나갈게.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뒤에서 민수와 미선이가 뭔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제가 30년 동안 바라본 풍경이 보였어요. 아들이 어릴 때 저 놀이터에서 놀던 모습, 같이 산책하던 길, 모든 게 추억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다시 왔어요.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좋은 실버타운 몇 곳 알아봤는데 구경하러 가실래요? 민수야, 엄마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 누가 댔지? 그거야. 어머니께서 주셨죠. 얼마였지?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 어떻게 마련한지 아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께서 분식집 하셔서. 맞아. 엄마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야. 그 돈으로 너희가 강남에 신혼집 마련한 거고. 어머니. 그런데 이제 그 돈 내준 엄마는 짐이라고 치우라는 거야? 민수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좋아. 엄마가 나갈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전세 보증금 반환해. 네. 엄마가 나간 집 팔아서 실버타운 들어가려면 너희가 받은 전세 보증금부터 돌려줘야지. 민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도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하는데. 어머니, 저희가 지금 당장 그런 큰 돈을. 그럼 엄마는 당장 이사비는 어떻게 마련하라고?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미선이가 전화로 민수를 불렀어요. 오빠, 빨리 와요. 배가 아파요. 민수가 급히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민수야, 나야. 아, 어머니. 죄송해요. 미선이가 입원해서. 입원? 왜? 임신 초기라 불안해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해요. 그럼 엄마가 가서 돌봐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병원에서는 가족만 면회할 수 있어요. 가족만 면회할 수 있다고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민수야, 엄마도 가족이잖아. 어머니, 지금은 미선이가 예민해서. 나중에 안정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또 연락이 끊겼어요. 보름이 더 지났어요. 참다 못해 제가 직접 병원에 찾아갔어요. 산부인과 병동에서 미선이를 찾았는데 미선이 어머니가 와 있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선이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정순 씨.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 얼굴 좀 보려고 왔어요. 미선이는 지금 안정이 필요해요. 면회는 자제해 주세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정순 씨, 솔직히 말할게요. 미선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스트레스를 줘서 며느리가 입원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려고 해서 미선이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젊은 부부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미선이가 깨어났어요. 엄마, 누구랑 얘기해? 미선아, 시어머니가 오셨어. 미선이가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시어머니, 왜 오셨어요? 미선아, 내가 아프다고 해서. 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미선아. 시어머니, 제가 지금 정말 안정이 필요해요. 제발 혼자 있게 해주세요. 미선이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정순 씨, 미선이 말 들으셨죠? 가세요. 제가 완전히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어. 어머니, 왜 병원에 오셨어요? 며느리 안부를 묻는 게 잘못이야? 어머니, 미선이가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어머니, 지금은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미선이 몸이 안 좋은데. 그럼 언제 얘기해? 언제까지 엄마는 참고 있어야 해? 어머니, 민수야, 솔직히 말해. 너도 엄마가 짐이라고 생각하지? 민수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면 뭐야? 엄마가 평생 널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앞길에 방해가 된다는 거잖아.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야 해요. 새로운 가정이라고요? 그럼 기존 가정은 버리라는 뜻인가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들은 이미 제 편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미선이 편이었어요. 제 아들이 제 앞에서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어요. 좋아. 알겠어. 저는 조용히 말하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변호사한테 가볼게. 변호사요? 내 돈으로 얻은 집인데 내 이름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지. 민수와 미선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왜? 못해? 어머니, 저희는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해? 미선이가 끼어들었어요. 시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미선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신혼집을 제 이름으로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 돈으로. 어머니가 주신 돈이니까 저희 돈 아니에요? 이 여자 정말 어이가 없네요. 미선아, 내가 준 돈이지 너 돈이 아니야. 같은 얘기 아니에요?
전혀 달라. 그때 미선이가 배를 만지면서 말했어요. 시어머니, 저 임신부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아요. 임신부라고 뭘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미선아, 임신했다고 남의 돈 가로채도 된다는 법은 없어. 가로챘다니요?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집 살 돈을 준 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대준 거야.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라고. 어머니, 그런 약속 한 적 없어요. 약속한 적 없다고요?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야, 내가 말해봐. 엄마가 전세 보증금 대줄 때 뭐라고 했지? 민수가 말을 못하더군요. 민수야, 어머니께서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미선이가 하는 말이 맞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선아, 들었지?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돈이야. 그래도 지금은 저희 집이잖아요. 정말 답이 없는 여자더군요. 좋아. 그럼 내가 법적으로 해결하겠어.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김 변호사라는 분이었는데 제 사정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계약서에 며느리분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며느리분 소유예요. 그럼 제가 돈을 냈다는 증거가 있으면요? 그것도 증명하기 어려워요. 며느리분 통장에서 나간 돈이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 간의 일이라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변호사도 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법으로는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더군요.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미선이 어머니요. 그 여자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는데 한번 제대로 상대해 볼까 싶었어요. 다음 날 미선이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저 정순이에요. 아, 정순 씨. 무슨 일이세요? 한번 만나서 얘기할 일이 있어요. 무슨 얘기요?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커피 한 잔 하면서 얘기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미선이 어머니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더군요. 정순 씨, 무슨 일로 저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사모님, 우리 애들 일 때문에요. 아, 미선이와 민수 씨 얘기군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이상한 일이요? 제가 우리 민수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을 대줬잖아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 여자가 모르는 척 하네요. 사모님, 2억 3천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데요? 계약서에 미선이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미선이 어머니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죠? 제가 낸 돈인데 미선이가 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정순 씨,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 아니에요? 사모님, 미선이가 나중에 이사 가면 그 보증금을 혼자 가져간다고 하던데요. 그때 미선이 어머니가 웃었어요. 정순 씨, 그게 뭐 어떻다고요? 뭐 어떻다고요? 아들 결혼시키면서 집 하나 마련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미선이랑 똑같은 말을 하네요. 사모님, 그럼 사모님은 미선이 결혼할 때 뭘 해주셨어요? 저희는 예단이랑 혼수를 해줬죠. 얼마나요? 그런 걸 왜 묻죠? 제가 2억 3천만 원을 냈는데 사모님은 얼마나 내셨는지 궁금해서요. 미선이 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순 씨, 그런 걸 따지고 들면 서로 기분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질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1,0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이요? 예단이랑 혼수 합해서 말이에요. 1,000만 원이라고요?
저는 2억 3천만 원을 냈는데 미선이 어머니는 1천만 원만 냈다고요? 사모님, 그럼 제가 20배 이상을 더 낸 거네요. 정순 씨,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돈은 똑같은 돈인데. 각자 형편에 따라. 사모님 형편이 안 좋으세요? 미선이 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더 많이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순 씨,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따지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공평하게요? 네. 앞으로 아이 키우는데 돈이 들잖아요. 사모님도 제가 낸 만큼 내세요. 뭐라고요? 제가 2억 3천만 원 냈으니까 사모님도 그만큼 내시든지 아니면 미선이가 전세 보증금 가져가는 거 포기하든지 하세요. 미선이 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정순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 하는 거예요. 사모님 딸이 제 돈을 가로채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대신 내시든지 해야죠. 가로챈다니요? 우리 미선이가 언제 가로챘어요? 제 돈으로 얻은 집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게 가로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모님 만약에 반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대 상황이요? 사모님이 2억 3천만 원을 내서 전세를 얻어줬는데 저희 민수가 나중에 그 돈을 혼자 가져간다고 하면요. 미선이 어머니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사모님도 화내실 거 아니에요? 그거야.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낸 돈을 미선이가 가져가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미선이 어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순 씨,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간단해요. 미선이가 전세 보증금 가져가는 거 포기하든지 아니면 사모님이 제가 낸 만큼 미선이한테 주든지 하세요. 그건 너무 무리예요. 무리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제가 2억 3천만 원 냈는데 미선이가 혼자 가져가는 게 더 무리죠. 미선이 어머니가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정순 씨, 조금 시간을 주세요. 미선이랑 얘기해 볼게요. 좋아요. 그런데 너무 오래 끌지는 말아요. 얼마나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일주일이요. 일주일 안에 답 주세요. 그렇게 헤어졌어요. 사실 저는 미선이 어머니가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준비해뒀어요. 다음 날 저는 민수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갔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민수가 깜짝 놀라며 나타났어요. 어머니, 왜 회사까지 오셨어요? 민수야, 너랑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서. 여기서는 곤란해요. 다른 사람들이 봐요. 그럼 어디서 해? 회사 근처 카페로 가요. 카페에 앉아서 민수한테 말했어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묻겠어. 뭘요? 전세 보증금 반환할 거야, 안 할 거야? 어머니, 대답만 해. 민수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도 할 생각 없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민수야, 솔직히 말해. 미선이가 그 돈 안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미선이는 그냥 신혼집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해요. 내 돈으로 어머니께서 주신 거니까. 줬다는 게 아니라 대줬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커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민수야, 너 지금 어머니보다 체면이 더 중요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데도 미선이 편만 들 거야? 민수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좋아. 알겠어. 그럼 나도 내 방법대로 할게. 어머니, 무슨 방법이요?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어머니, 민수야, 마지막으로 말할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 전세 보증금 돌려줄 건지 아니면 뭐예요? 나도 내 갈 길 찾겠어. 그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정말 제대로 맞서봐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해낸 방법이 나중에 민수와 미선이, 그리고 미선이 어머니한테까지 큰 충격을 줄 줄은 몰랐어요. 일주일 후 미선이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순 씨, 얘기 좀 해요. 결정하셨어요? 네. 만나서 얘기해요. 이번에는 제가 정한 장소에서 만났어요. 제 집 근처 카페였어요. 미선이 어머니가 와서 앉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정순 씨, 미선이랑 많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요? 미선이가 그 집을 포기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럼 사모님이 대신 돈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너무 큰 돈이라서. 그럼 뭐라는 건가요? 사모님,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순 씨, 조금 더 관대하게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관대하게요?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관대하지 않았나요? 사모님, 제가 어떻게 더 관대해져야 해요? 아이들이 새로 가정을 꾸려가는데 너무 옥죄지 마세요. 옥조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정순 씨, 사모님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돌려주겠다는 거네요. 미선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저도 제 방법대로 하겠어요. 정순 씨, 뭘 하시려고 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모님,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미선이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미선 씨가 다니는 회사가 맞나요? 지난번 얘기에서 미선이와 미선이 어머니가 제 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 이제 제가 나설 차례였죠. 미선이는 강남에 있는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미선 씨 시어머니인데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요. 미선 씨한테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후 미선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 무슨 일로 회사에 전화하셨어요? 미선아, 너 지금 임신 중이지? 네, 그런데 그걸 왜? 회사에서 임신 사실 알고 있어? 아, 아직 말 안 했어요. 왜? 아직 안정기가 아니라서요. 조금 더 있다가 말하려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미선아, 그럼 회사에서는 내가 술도 마시고 회식도 참석하는 줄 아는구나. 네. 그런데 시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 궁금해서. 시어머니, 저 일하는 중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미선이 회사 앞에 갔어요. 점심시간에 맞춰서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미선이가 동료들과 함께 나오는 걸 봤어요. 배가 조금 나왔지만 직장 동료들은 임신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미선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미선아,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미선이 동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미선아, 이분이 누구야? 아, 저희 시어머니세요. 아, 안녕하세요. 미선 씨 시어머니시군요.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며느리가 평소에 직장에서 어떤지 궁금해서 왔어요. 미선 씨 정말 일 열심히 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도 많이 하시고. 야근을 많이 한다고요? 임신부가. 그래요? 미선아, 요즘 야근 많이 해? 미선이가 당황하더군요. 아, 네. 가끔요. 임신부가 야근을 해도 되나?
그 순간 미선이 동료들이 깜짝 놀랐어요. 미선아, 임신했어? 언제부터? 왜 말 안 했어? 미선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그게, 미선아, 임신한 지 얼마나 됐어? 3달 정도요. 3달이나? 왜 말 안 했어? 미선이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제가 끼어들었어요. 아, 우리 며느리가 회사에 패 끼칠까봐 말 못하고 있었나 봐요. 요즘 애들은 참 착해요. 패 끼칠 일이 뭐가 있어요. 임신은 축하받을 일인데. 그러게요. 미선아, 회사에서 임신부 배려 같은 거 해주지 않아? 그런 게 있긴 해요. 야근 면제라든지, 무거운 일 안 시킨다든지. 그럼 미선아, 이제부터는 그런 배려 받을 수 있겠네. 미선이가 저를 째려봤지만 동료들 앞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네, 그럴게요. 좋아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우리 며느리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어요. 뒤에서 미선이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에 미선이한테서 화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 왜 회사 사람들한테 임신 얘기를 하셨어요? 왜? 임신이 나쁜 일이야?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할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미선아, 내가 안 말하니까 내가 말한 거야. 시어머니,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 손자 일인데 할머니가 관심 가지면 간섭이야? 미선아, 앞으로 야근은 하지 마. 임신부가 야근하면 아기한테 안 좋아.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후에는 미선이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804호에 사는 미선 씨 시어머니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 중인데 층간 소음 때문에 좀 걱정이 되어서요. 층간 소음이요? 네. 위층에서 밤늦게 시끄럽게 하면 임신부한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아, 그런 문제가 있으셨나요? 지금은 괜찮은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해서요. 물론이죠. 임신부시면 더욱 조심해야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좀 신경 써주세요. 임신부가 타면 다른 사람들이 양보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까지는. 아,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임신부 전용 주차 공간 있죠? 네, 있어요. 우리 며느리 차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주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미선이가 아파트에서도 임신부라는 게 알려지게 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미선이가 자주 가는 헬스장에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미선 씨라는 회원 아시나요? 아, 미선 씨요. 네,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시어머니인데 우리 며느리가 임신 중이거든요. 네, 임신 중이시라고요? 네. 그런데 계속 헬스장에 다니더라고요. 임신부가 운동해도 되나요? 헬스장 직원이 당황했어요. 임신부시라면 일반 운동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임신부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 위주로요. 그럼 미선 씨한테 말씀해 주세요. 임신부라서 일반 운동은 안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선이가 자주 가는 곳곳에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미용실, 카페, 동네 마트까지 말이에요. 며칠 후 미선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 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뭘 하긴 손자 건강 챙기는 거지.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임신했다고 말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야? 제가 갈 곳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임신부라고 조심하라고 하고. 좋은 일 아니야? 사람들이 배려해 주잖아. 시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나는 손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시어머니, 미선아, 내가 내 돈 돌려주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 내 손자니까 내가 챙길 권리가 있잖아. 시어머니, 이상해요.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미선아, 내가 내 돈을 안 돌려주면서 시어머니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나는 할머니 역할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미선이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시어머니, 미선아, 이제 겨우 시작이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미선이가 다니는 산부인과에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미선 씨 시어머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선 씨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왔어요. 혹시 며느리가 정기 검진 빼먹는 일은 없나요? 아니요. 꼬박꼬박 오세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제가 검진에 함께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가족분이 함께 오시는 경우 많아요. 그럼 다음 검진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함께 가겠어요. 간호사가 일정을 확인해 줬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화요일 저는 산부인과에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선이가 와서는 깜짝 놀랐죠. 시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미선아, 정기검진이잖아. 할머니가 손자 상태 확인하러 왔지. 시어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라는 게 아니야. 같이 하자는 거지. 미선이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찍어주는데 아기가 잘 보이더군요. 와, 우리 손자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제가 너무 기뻐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웃으셨어요.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시네요. 그럼요. 첫 손자인데요. 미선 씨, 할머니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좋으시겠어요. 미선이가 억지로 웃었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 임신부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나요? 일반적인 주의사항들이 있죠. 무거운 것 들지 말고, 술, 담배 금지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요? 어떤 스트레스? 가정 내 갈등이라든지, 직장에서의 과로라든지. 아, 그럼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되겠네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임신 중에는 가족들의 배려가 가장 중요해요. 미선아, 들었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네. 미선이가 저를 쳐다봤지만 의사 앞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데 저는 미선이한테 말했어요. 미선아, 앞으로 정기 검진 때마다 내가 같이 올게. 시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없어? 할머니가 손자 상태 확인하는 게 당연하잖아. 하지만, 미선아, 내가 나를 시어머니로 안 보니까 내가 할머니 역할이라도 제대로 하는 거야. 미선이가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 대체 뭘 원하세요? 간단해. 내 돈 돌려줘. 그 얘기 또 하세요? 당연하지. 내 돈인데. 시어머니, 그럼 정말로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러는 거지. 미선이가 할 말이 없었어요. 미선아, 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잖아. 다른 방법이요? 할머니 역할 제대로 하는 거. 그게 무슨. 미선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기대해봐. 그날 저녁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나야. 어머니, 미선이한테서 들었어요. 산부인과까지 따라가셨다면서요? 왜? 할머니가 손자 상태 확인하면 안 돼? 어머니, 미선이가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럽다고? 내 손자인데 내가 관심 갖는 게 부담이야? 어머니, 민수야,
내가 나한테 요양원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할머니 노릇한다고 부담스럽다고. 민수가 말을 못했어요. 민수야, 내가 계속 이럴 거야. 손자가 태어날 때까지, 아니 태어난 후에도. 어머니, 그러면 미선이가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럼 내 돈부터 돌려주라고 해. 어머니, 민수야 선택해. 내 돈 돌려주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대로 받아들이든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미선이가 갑자기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히 병원에 갔더니 민수와 미선이 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미선이가 왜 입원했어? 민수가 저를 보더니 화를 냈어요. 어머니, 이 일 어떻게 할 거예요? 뭔 소리야? 미선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조산 위험이 생겼어요. 조산 위험이라고요? 의사가 뭐래? 안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당분간 병원에 있어야 한대요. 그때 미선이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정순 씨, 이제 만족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순 씨가 우리 미선이한테 스트레스 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스트레스를 줬다고요? 사모님, 저는 손자 건강 챙긴 것뿐인데요. 챙긴다는 게 회사까지 찾아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란 피우는 거예요? 소란 피운 게 아니라 임신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런 게 스트레스라고요. 미선이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모님, 목소리 좀 낮춰요. 병원이에요. 정순 씨가 우리 미선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짓이요? 회사 사람들한테 임신 사실 알리고 헬스장 가서 운동 못하게 하고 산부인과까지 따라가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며느리 사생활에 간섭하는 거잖아요. 사생활에 간섭이라고요? 사모님, 손자 일인데 할머니가 관심 갖는 게 간섭이에요? 관심이 아니라 감시예요. 감시.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미선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 모르세요? 민수야, 미선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이라고요? 민수야, 나는 손자 건강 챙긴 것뿐이야. 어머니, 그런 식으로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식으로? 미선이 갈 곳마다 따라다닌 게 아니라 확인한 거야. 임신부가 제대로 관리받고 있는지.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뭘?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 돈 돌려받는 거. 그럼 돌려드릴게요. 뭐라고요? 돌려준다고요? 정말? 네, 정말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앞으로 저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말라고요? 민수야, 간섭이 아니라. 어머니, 제발요. 미선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의사 선생님.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해요. 얼마나 있어야 해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 후에도 한 달 정도는 집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원인이 뭔가요?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인 것 같아요. 임신부에게는 정신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스트레스라고 하니까 모든 시선이 저한테 집중됐어요. 의사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가족들의 배려가 가장 중요해요. 임신부가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미선이한테 스트레스를 준 걸까요? 병실에 들어가서 미선이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힘없어 보였어요. 미선아, 괜찮아? 미선이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 미선아, 나는. 시어머니,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미선아,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제 만족하세요? 제가 정말 미선이를 이렇게 만든 건가요? 미선아, 나는 손자 때문에. 손자 때문이라면서 손자를 위험하게 만드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민수야, 어머니, 전세 보증금 돌려드릴 테니까 제발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민수야, 엄마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민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관심받고 싶으시고 외롭지 않으시길 원하시고. 민수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미선이가 아파요. 그때 저는 정말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내 권리를 찾겠다고 하다가 손자까지 위험하게 만든 거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처음에 어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 일단 미선이가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주세요. 저는 정말 후회됐어요. 내 권리를 찾겠다고 하다가 손자를 위험하게 만들 줄은 몰랐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엄마는 그냥 서러워서 그랬어. 평생 너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짐짝 취급당하니까.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민수야, 어머니 마음을 생각 못했어요. 그때 미선이 어머니가 와서 말했어요. 정순 씨, 이제 그만하시죠. 사모님, 우리 미선이가 아파요. 아이까지 위험해졌고요. 저는 정말 죄스러웠어요. 사모님, 제가 너무 심했나요? 정순 씨도 억울하신 건 알아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미선이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한 게 잘못된 걸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미선이가 입원한 병원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의사와 따로 얘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미선 씨 시어머니입니다. 아, 네.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미선이가 입원한 이유가 정말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주된 원인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원인은 없을까요? 의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임신 초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어떤 요인들이요? 과로, 영양 부족, 불규칙한 생활 패턴. 과로요? 영양 부족이요? 의사 선생님, 혹시 미선이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직접 물어보신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 스트레스만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긴 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실로 가서 미선이를 봤는데 혼자 있더군요. 미선아, 어디 갔어? 민수랑 내 어머니는 회사 일 보러 갔어요. 미선아, 나랑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뭘요? 내가 정말 내 때문에 아픈 거야? 미선이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게 아니라면. 미선아, 솔직히 말해. 다른 이유는 없어? 미선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뭐야? 사실은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 일이요? 어떻게? 요즘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매일 야근하고 야근을 매일 했다고요? 임신부가? 미선아, 임신부가 매일 야근을 해? 회사에서 모르잖아요. 임신한 줄.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질까봐.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미선이가 아픈 건 제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미선아, 그럼 내가 내 회사에 가서 임신 사실 말한 거는 사실 좀 다행이었어요. 다행이었다고요? 왜? 이제 야근 안 해도 되니까요. 뭐라고요? 그럼 제가 한 일이 미선이한테 도움이 됐다는 건가요? 미선아, 그럼 왜 화냈어? 그때는 부끄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와서 말씀하시니까. 그럼 지금은? 지금 생각해보니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미선아. 시어머니, 사실 저도 잘못했어요. 뭘? 전세 보증금 얘기요. 전세 보증금 얘기라니요? 미선아, 그거. 시어머니가 내주신 돈인 줄 알면서도 제가 욕심냈어요. 욕심냈다고 인정하네요. 그럼, 시어머니, 죄송해요.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정말 놀라웠어요. 미선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다니요. 미선아, 정말? 네. 저도 생각해봤는데, 시어머니 돈으로 얻은 집을 제가 혼자 가져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럼, 시어머니, 전세 보증금 돌려드릴게요. 정말로요? 미선이가 직접 돌려주겠다고 하다니요. 미선아, 정말로? 네. 그런데, 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 앞으로는 좀 다르게 지내면 안 될까요? 다르게 지내자고요? 어떻게? 진짜 가족처럼요. 진짜 가족처럼이라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민수야, 미선이가 방금 놀라운 말을 했어. 무슨 말이요? 전세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해.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미선아, 정말? 응,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민수 오빠,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시어머니 돈으로 얻은 집인데 내가 가져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민수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미선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민수야, 뭐. 어머니도 조금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양보하라고요? 무슨 양보? 전세 보증금은 받으시더라도 앞으로 저희랑 좋게 지내주세요. 좋게 지내달라고요? 민수야, 엄마가 언제 안 좋게 지냈어? 그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요. 진짜 가족처럼이라는 말을 민수도 하네요. 엄마, 처음에는 어머니를 멀리 하려고 했어요. 미선이 말에 휩쓸려서. 민수야.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외로웠다는 걸 알아줬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신 일들도 사실은 손자 걱정해서 나온 거잖아요. 민수야,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요. 서로 눈치 보지 말고. 그때 미선이가 말했어요. 시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어요. 미선아. 하지만 이번에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생각해봤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걸요. 관심이 있어서 그랬다는 걸 알아줬네요. 그리고 솔직히 회사에서 임신 얘기 해주신 것도 고마웠어요. 미선아,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면 어떨까요? 솔직하게 지내자고요? 그때 정말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까지 서로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좋아.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으로 지내자. 네, 시어머니. 미선아, 그런데 하나만 더 부탁할게. 뭐예요? 앞으로는 시어머니 말고 어머니라고 불러줄래? 미선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어머니. 그 순간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수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지난번 얘기 후로 저희는 정말 좋은 관계가 됐어요. 미선이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고,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미선이 어머니가, 미선이 어머니가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미선이 어머니가요? 그 여자가 또 뭘 했을까요? 뭔 일인데? 어머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미선이가 또 입원했어요. 또 입원했다고요? 왜요? 왜? 무슨 일로? 미선이 어머니가 와서 난리를 쳤어요. 미선이한테 소리 지르고, 소리를 질렀다고요? 민수야, 자세히 말해봐. 미선이 어머니가 어젯밤에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서는 전세 보증금 돌려준다는 얘기 들었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 미선이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나 보네요. 그래서 미선이 어머니가 미선이한테 왜 시어머니 말을 들었냐고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이 여자가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미선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다시 배가 아프다고 해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응급실에 있다고요? 알겠어. 지금 갈게. 민수의 전화를 받고 응급실로 달려갔던 날 직후 내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미선이가 안정실에 누워있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 억울한 마음이 더 앞섰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 나 탓을 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미선 어머니가 돈 문제로 화를 내는 장면이 떠올라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며칠 후 나는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 병원에 갔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미선아, 정신 차려. 절대 시어머니 말 들으면 안 된다. 내가 전세 보증금 돌려준다니 그게 말이 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미선 어머니였다. 엄마, 그만해. 나 힘들어. 아니, 내가 힘든 건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집요하게 괴롭히잖아. 너까지 고개 숙이면 그 집에 잡아먹히는 거야.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다. 사모님, 그만하세요. 아픈 애 앞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미선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노려봤다. 정순 씨, 뻔뻔하기는. 다 당신이 원인인데 여기서 무슨 체면치레예요? 제가 원인이라니요. 며느리 임신 사실 회사에 알려준 게 뭐가 잘못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됐잖아요. 도움? 우리 미선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회사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다고. 병실 공기가 싸늘해졌다. 미선은 이불 속에서 흐느끼기만 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나는 더는 말을 잇지 않고 병실을 나왔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며칠 뒤 나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 오랜 단골들이 나를 붙잡았다. 정순 씨, 요즘 힘들다면서? 며느리랑 사이가 많이 안 좋다던데. 아이고, 속상하지. 그래도 애 낳으면 달라질 거야. 그 말 속에는 동정도 있었지만 궁금증과 수군거림이 더 많았다. 누군가 분명 떠들고 다니는 게 틀림없었다. 나는 속으로 직감했다. 저건 미선 어머니 짓이야. 역시나 며칠 뒤 경로당 모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정순 씨, 미선이네 장모가 그러던데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을 심하게 해서 애가 입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억울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 항변하기도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친척 모임에서도 일이 터졌다. 사촌 형수님이 나를 조심스레 불렀다. 정순아, 미선이네 쪽에서 많이 힘들어한다던데 너도 조금은 양보하는 게 어떠니?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양보라니?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 자리에는 이미 미선 어머니가 와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이닥치고 회사까지 찾아가서 체면을 구기게 만들고 임신부한테 그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엄마가 하나만 묻자. 내 아내 편이냐? 내 엄마 편이냐? 민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미선이 옆에 있어야 해요. 아이 때문에라도. 그래. 그럼 엄마는 버려도 된다는 거네. 그게 아니라 지금은 너는 늘 핑계만 대는구나. 내가 어릴 때 분식집에서 밤새 떡볶이 국물 끓이던 엄마는 잊었니? 내 교복 살 돈 없어서 새벽 시장 나가던 엄마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끝내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 모습이 더 서러웠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30년을 살아온 집, 아들과 웃고 울던 추억이 가득한 집. 그런데 이제는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니. 안 돼. 절대로 그냥은 못 내준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눈물로 참지 않기로. 미선 어머니가 뭐라 떠들든 이번에는 내가 먼저 움직이기로. 며칠 뒤 병원에 다시 갔을 때 미선은 혼자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 왜 미선아? 무슨 말하고 싶니? 저 사실 전세 보증금 얘기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돈이라는 거.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럼 왜? 친정엄마가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휩쓸렸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렀다.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런데 그걸 인정하면 엄마가 저를 버릴까봐 무서웠어요. 나는 그 순간 미선이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 역시 친정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치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미선 어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우리 대화를 들었는지 눈빛이 매서웠다. 뭐라고 했어, 미선아? 시어머니 편 드는 거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아니, 내가 그 돈 돌려준다니 말이 돼? 내 평생 자식 키운 보람이 뭐야? 시어머니한테 고개 숙이는 순간 내 인생 끝이야. 나는 참다 못해 말했다. 사모님, 이제 그만하시죠. 며느리가 무슨 죄예요? 어른들이 문제인데 왜 애를 괴롭힙니까? 정순 씨, 당신은 빠져. 이건 우리 모녀 일이지.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아니요. 제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 손주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병실 복도에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결국 간호사가 달려와 두 사람을 밖으로 내쫓았다. 그날 이후 동네 곳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정순 씨가 며느리 잡아먹으려 든대. 전세 보증금 때문에 난리라더라. 결국 집 욕심 아니겠어? 나는 억울했다. 하지만 미선 어머니는 이런 소문을 일부러 키우는 듯 했다.
교회 사람들까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미선도 결국 내 진심을 알게 될 것이다. 민수도 언젠가는 눈을 뜰 것이다. 그래. 이번엔 내가 직접 판을 만들겠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사모님의 가면을 벗겨야지. 며칠 뒤 교회에 나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예배 후 모임에서 미선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여러분, 제 딸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가 임신 사실을 떠벌려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졌어요. 저는 매일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나를 곁눈질했다. 정순 권사님, 요즘 좀 자제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저 여자가 나를 악역으로 만들고 있구나. 하지만 나에게도 든든한 편이 있었다. 분식집 시절부터 함께했던 단골들이었다. 정순 씨, 우리가 다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민수 서울대 보내려고 새벽마다 떡볶이 국물 끓이고 반찬도 제대로 못 먹고 살던 거 다 봤어. 그럼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아들 위해서 인생 바친 거. 그들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직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이 힘을 더 크게 모아야 했다. 나는 몇 날 며칠을 자료를 정리했다. 분식집 매매 계약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2억 3천만 원 송금 내역. 민수 어릴 적 사진들, 가난 속에서도 웃던 기억들. 동네 사람들이 써준 진술서. 책상 위에 쌓인 종이 더미를 보며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들이 무너질 차례다. 병원에 다시 찾아간 어느 날 미선이 혼자 있었다. 그녀는 날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욕하고 다니는 거.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선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해. 친정엄마 말만 들을래? 아니면 내 아이와 가정을 지킬래? 미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어머니, 저 시어머니 편에 설게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다. 나는 드디어 판을 벌이기로 했다. 경로당 모임, 교회, 친척 모임까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힐 무대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꼭 와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대부분 오겠다고 했다. 그날 밤 미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순 씨, 당신 뭐 하려는 거예요? 사모님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안 그러면요? 당신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나는 냉정히 대답했다. 사모님, 이제 더 이상 후회할 건 없어요.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전화를 끊자 손이 떨렸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오래 묵은 응어리를 쏟아낼 시간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주말 집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친척들, 이웃들, 경로당 어르신들까지. 민수와 미선도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선 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높이 치켜들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서류를 하나씩 꺼냈다. 여러분, 저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분식집을 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2억 3천만 원, 아들 내외 신혼집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터졌다. 그런데 이 돈을 며느리 이름으로 계약해 놓고 이제는 자기네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저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몇몇은 분노의 눈빛으로 미선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순간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닙니다. 장모님, 어머니 말씀이 사실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분명히 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미선 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나는 마지막 장면을 준비해뒀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내가 그 돈 돌려준다니 말이 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며칠 전 병원에서 몰래 녹음해둔 미선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사람들이 일제히 놀라움의 탄성을 내질렀다. 저 소리 분명 장모 목소리 아니야? 아이고 세상에. 저건 누가 봐도 욕심이지. 미선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나를 노려봤지만 이미 판은 기울어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모님, 이제 선택하세요. 제가 낸 돈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2번 다시 그런 소리 못하겠다고 약속하시든지. 방 안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은 미선 어머니에게 향해 있었다. 집 거실에서 모두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선 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건 함정이에요. 정순 씨가 일부러 녹음한 거잖아요. 며느리랑 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아이고, 저 말이 더 이상하다. 함정은 무슨 함정이야. 자기 목소리인데. 나는 차분히 말했다. 사모님, 전 함정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제 손주가 태어날 세상에서 거짓으로 얼룩진 집안 꼴은 보고 싶지 않아서요. 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다. 장모님,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 없이 저 키우신 어머니의 노고,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돈은 분명히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었어요. 저도 더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미선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미선이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은 어머니 시어머니의 돈이에요. 제가 욕심을 부렸던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돌려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내가 내 딸 맞아?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민수의 아내이고 곧 아이의 엄마예요. 가족을 지켜야 해요. 그 말에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나는 미선을 바라보며 울컥했다. 미선아,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내 억울함이 다 풀린 것 같다. 사람들 앞에서 고립된 미선 어머니는 결국 주저앉아 버렸다. 나는 우리 딸이 고생할까봐 그냥 욕심 좀 낸 것뿐이야. 사모님, 욕심도 정도가 있어야지요. 남의 피땀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욕심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경로당 어르신이 나섰다. 맞다, 맞아. 정순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 봤어. 그 돈은 분명히 정순이 돈이야. 사람들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미선 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훔쳤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민수와 미선이 내 앞에 섰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 민수야. 엄마는 내가 그냥 행복했으면 했던 거야. 미선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제 친정 엄마보다 더 큰 힘이 돼주셨어요. 내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며칠 뒤 민수가 직접 은행에 가서 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밟았다. 통장에 찍힌 2억 3천만 원을 보는 순간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 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어머니, 그 돈으로 편히 지내실 수 있는 집 구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너희 집 가까이 살아야지. 손주 얼굴 자주 봐야 하잖아. 민수와 미선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강남은 아니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아파트를 구했다. 전세금을 내고도 조금 남아 작은 분식 가게도 다시 열었다. 옛 단골들이 찾아와 다시 떡볶이 맛볼 수 있어 좋다며 반가워했다. 그곳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내 새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다. 시간은 흘러 드디어 미선이 출산의 순간을 맞았다. 병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나는 아기의 첫 울음을 듣고 무릎을 꿇고 울었다. 우리 손주가 태어났구나. 민수가 눈물로 아기를 안겨주었다. 어머니, 첫 손자예요. 어머니 덕분에 지켜낸 아이예요. 나는 아기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 너 때문에라도 더 당당하게 살 거야. 며칠 뒤 산후조리원에서 미선이 내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라는 걸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미선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다. 서로 속이지 말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그 순간 지난 갈등과 눈물이 모두 씻겨 내려간 듯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후 한 가지 일이 더 있었다. 미선 어머니가 조용히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정순 씨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이제야 알겠어. 자식 키운 은혜를 무시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을 내밀었다. 사모님, 이제 됐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는 원망하지 맙시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 시간이 흘러 손자가 돌을 맞이하는 날,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이 기록되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웃음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절대로 슬픈 가정사를 물려주지 말자.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갈등을 넘어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